제목 리플, 세크 소송 기대감에 거래량 급증. XRP 저가 매수 타이밍 맞나?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최근 큰 변동성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2일 현재 0.4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XRP 가격은 이날 오후 12시 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75달러를 기록 중이다. XRP는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의 주요 승리에 따라 가격이 9월 한때 40%가량 급등하며 주요 암호화폐 중 최고 상승세를 보였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리플 세크 소송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최근 윌리엄 힘은 세크 전 임원이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XRP 거래량은 코인마켓캡 기준 500%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XRP 거래량의 증가는 투자자들이 현재 최저점에서 XRP를 구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콕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인 데이비드 콕슈타인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더 매집하고 싶다며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리플이 세크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XRP는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리플과 세크 간의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라는 민간 제트기 전세업체 덱젯이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탭젯은 서비스 비용으로 XRP를 받고 있고 과거 XRP 결제 지원이 자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루나 테라 사태 당시 100억 원 이상 수수료 챙겨.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루나 테라 사태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비썸, 코빗, 코인원이 루나 테라 사태 당시 거둔 수수료는 업비트가 62억 7천여만 원, 비썸이 19억 5천여만 원, 코인원이 3억 7천여만 원, 코빗이 1,700여만 원이었다. 다만 업비트 수수료는 62억 7천여만 원은 지난 9월 21일 기준 비트코인을 적용한 금액이며 루나 거래 지원 종료가 이뤄진 5월 20일 기준 BTC를 적용하면 90억 원이 된다. 따라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수료는 총 100억 원이 넘는 셈이다. 루나 테라 사태 당시 거래소별로 각기 달랐던 종료일도 문제다. 이들 거래소의 유예 종목 지정일은 5월 10일과 11일로 유사했다. 하지만 거래 종료일은 업비트가 5월 20일인 반면 코빗은 6월 3일로 14일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 폐지 여부를 각 가상자산 거래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루나 테라 사태가 터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챙겼던 거래계 수수료 활용 방안도 제각각이다. 업비트는 사태가 터진 직후 5월 31일 루나 테라 사태로 발생한 수수료 전부를 투자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후 업비트는 지난달 30일 공익단체 기부 및 디지털 자산 시장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윤영덕 의원은 업비트의 이런 대응이 사태가 터진 뒤 무려 4개월이 지난 뒤에 이뤄진 것이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비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처분을 고려 중이며 코인원도 관련 수수료, 수입을 보완사고, 예방 등 장기적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빗은 관련 수수료 수입을 올해 안에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루나 테라 사태는 지난 5월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뒤흔든 사건이다. 테라는 코인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고 루나는 디파이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하지만 테라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윤영덕 의원은 테라루나가 일주일 사이 고점 대비 99.9% 폭락하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조차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면서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국감을 앞두고 수수료 수익 환원 방법을 발표한 것은 시기가 참 공교롭다고 말했다. 제목 코마켓 커뮤니티 10월 말 가격 예측 비트코인 25,018달러, 이더리움 1,588달러.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가 비트코인의 10월 말 가격을 평균 25,018달러로 예측했다. 해당 가격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29.75% 높은 수준이다. 이번 BTC 가격 예측은 약 23,467명이 참여했다. 10월 2일 오후 7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33% 하락한 19,27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코마켓 커뮤니티는 이더리움의 월말 가격을 평균 1,588달러로 예측했다. 해당 가격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22.23% 높은 수준이다. 이번 ETH 가격 예측은 약 2,456명이 참여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1.66% 하락한 1,309달러를 기록 중이다. 제목 암호화폐 계속 존재할 것.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대형 사모펀드 컬라일 그룹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회장 데이비드 루벤스테인이 최근 시카델 최고 경영자 켄 그리핀과 대담에서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를 구매하진 않았지만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업계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18,000개 암호화폐 중 어떤 것이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업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에게는 반정부적인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거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부가 모르는 것에 자산을 묻는 것을 원한다.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옮길 수 있고 정부 인플레이션에 의해 평가절하되지 않는다. 보유한 돈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최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니케이 세계 채권 주식가치 금리 인상의 6.3경원 감소, 반기 최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지난 4에서 9월 세계 채권과 주식 가치가 총 44조 달러 주로 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일 보도했다. 국제결제은행과 블룸버그 세계채권종합지수에 따르면 세계 채권 잔고는 이 기간 20조 달러 줄어든 125조 달러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확인 가능한 1990년 이후 가장 큰 감소액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채권 가격은 급락했다. 금리 급상승이 경기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도 지난달 말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니케이가 금융정보업체인 퀵팩트세트 자료를 토대로 세계 주식 시가총액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110조 달러에서 86조 달러로 24조 달러 줄었다. 이 감소폭은 리먼 쇼크 직후인 2008년 10월에서 2009년 3월을 웃돌며 2001년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 채권과 주식에서 줄어든 총 44조 달러는 세계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니케이는 이런 상황으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저금리하에서 팽창한 세계 채무 문제에 불을 붙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얼 브레이너 등 미 연준 부의장은 최근 국가 부채 또는 기업 부채가 높은 나라들에서 높은 금리가 채무 상환 부담을 늘리는 등 추가적인 충격이 일어나 금융 취약성이 심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부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는 높은 금리가 선진국들의 수요, 야과와 맞물려 자본 유출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목 암호화폐 장기 약세장의 9월 비트코인 ATM 수 사상 첫 감소. 비트코인 ATM이 암호화폐 약세장에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 ATM 관련 데이터 추적 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를 인용,
전 세계 비트코인 ATM 수가 8월 38,776대에서 9월 37,980대로 감소하면서 월간 기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9월 796대의 크립토 ATM이 순감소한 것, 미국에서 825대가 감소했고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는 증가했다. 단 60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약 14대 암호화폐 ATM이 설치되는 추세다. 코인텔레그래프는 9월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순 설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장기 약세 시장의 도미노 효과가 비트코인 ATM 생태계에 스며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기술 컨설팅 회사 스카이퀘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8년 전 세계 암호화폐 ATM 시장 규모가 13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45.12%로 예상했다. 제목. 미 연구팀 비트코인 채굴, 가솔린, 소고기 생산 수준 기후 피해 유발.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막대한 에너지로 인한 기후 피해 규모가 휘발유를 생산하는 정유산업이나 소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업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멕시코대 벤저민 존스 교수팀은 29일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츠에서 2016에서 2021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된 에너지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이 일으키는 기후 피해액과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를 비교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2021년 12월 기준 시장 가치가 9,600억 달러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41%를 차지하는 대표주자다. 비트코인 채굴에 많은 전력이 사용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기후에 미치는 피해가 시간 흐름에 따라 커지는지, 기후 피해액이 비트코인 시장 가치를 능가하는지, 다른 산업 및 상품과 비교할 때 기후 피해액이 비트코인 시장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 등 세 가지 지속 가능성 기준에 따라 비트코인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된 전력은 연간 75.4테라와트시로 오스트리아나 포르투갈의 전력 사용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의 6.4%에 해당하는 동안에는 비트코인 채굴로 발생한 환경 비용이 비트코인 시장 가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채굴로 창출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전력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더 컸다는 의미다. 비트코인 채굴 경쟁이 심화해 채굴에 드는 전력이 급증하면서 1비트코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2016년 0.9톤에서 2021년 113톤으로 126배나 증가했다. 2021년에 채굴된 1비트코인당 기후 피해는 11,314달러에 달했으며 2016에서 2021년 비트코인 채굴 기후 피해액은 총 1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비트코인 채굴이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은 소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업이나 원유에서 가솔린을 정제하는 정유산업과 맞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트코인 채굴의 기후 피해액은 시장 가치의 35%로 소고기보다는 높았고 가솔린, 천연가스보다는 낮았다. 금 채굴은 4%였다. 100원어치 식을 생산할 때 기후 피해액이 비트코인은 35원, 소고기 33원, 가솔린 41원, 천연가스 46원, 금 채굴 4원이라는 의미다. 연구팀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황금이라고 말하지만 기후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원유에 가깝다며 이 연구는 비트코인 채굴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목. 비트코인 19,000달러 선 횡보, 투심은 소폭 개선.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시가 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이틀간 19,000달러 선을 맴돌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강화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심해져서다. 비트코인은 지난 9월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 대비 4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했다. 투심이 개선됐지만 극단적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2일 오전 10시 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9,2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60%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9,428.25달러, 최저 19,231.0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시가총액은 약 3,696억 달러를 기록 중이고 도미넌스는 39.5% 수준이다. 제목 강달러의 북미 펀드 설정액 급증, 수익률엔 글쎄.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북미 펀드들의 설정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증시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수익률은 부진한 모습이었다. 이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펀드 가운데 북미 주식형 펀드 91개의 설정액은 연초 이후 3조 1,40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권역의 주식형 펀드 설정액 증가 규모가 4조 314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증가분이 북미 펀드에서 발생했다. 올해 해외 주식형 펀드 가운데 유럽 상품의 설정액은 531억 원 줄었고 아시아, 중남미, 신흥국 등도 일제히 감소세였다. 같은 기간 북미 채권형 펀드 32개의 설정액은 5,324억 원 증가해 전체 권역의 채권형 펀드 설정액 증가 규모를 웃돌았다. 아시아 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297억 원 감소했고 신흥국과 중남미도 각각 191억 원, 14억 원 줄면서 북미 설정액의 증가분을 상쇄했다. 이처럼 북미 펀드의 설정액이 불어난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결과로 해석된다. 새로운 투자 자금이 북미 펀드에 유입된 것과 별개로 달러 가치가 오른 데 연동해 원화로 환산한 설정액 규모도 커진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8.7원 내린 달러당 1,430.2원의 거래를 마쳤다. 지난 28일에는 장중 1,440.1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장중 1,440원 돌파는 2009년 3월 16일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이다. 달러 가치는 높아졌지만 미국 증시도 약세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북미 펀드의 수익률은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올해 들어 19.57%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23.62%, 31.37%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연초 이후 북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도 19.92%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권역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이 기간 오히려 중남미 상품은 6.46%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같은 기간 북미 채권형 펀드는 3.69%의 수익을 내며 전체 수익률을 웃돌았다. 다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 노출형 펀드 상품은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작았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환 해지형과 달리 환 노출형은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강달러 환경에서는 환차익을 통해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환 노출형 상품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실제로 북미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투자미국 배당 귀족 증권자 투자 신탁 펀드 중 환 해지형 상품들은 모두 연초 이후 16%대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환 노출형 상품들은 손실을 보지 않았다.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나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 속도로만 보면 현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국면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레벨 부담으로 인해 원화 약세 속도가 제어될 수는 있겠지만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연내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다며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 등락 범위를 1,300에서 1,490원으로 제시했다. 제목 뉴욕 증시 잔인한 9월 마치고 4분기 반등 시도.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올해의 마지막 분기 4분기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 한 달과 3분기 동안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 9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9.3% 하락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8.8%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10.5% 추락했다. S&P 500 지수는 지난주 한때 연중 최저로 추락했다. 다우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추락하며 약세장에 진입했다. 뉴욕 증시 3분기 성적표도 기록적으로 부진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올해 들어 세 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3개 분기 연속 하락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다우 지수 또한 2015년 이후 최장의 분기 하락 기록을 세웠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받은 만큼 4분기에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됐다. 과거 증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투자회사 크프로의 분석에 따르면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 증시는 3분기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4분기에 평균 6.4% 상승했다. 연말의 랠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3대 지수가 연중 하락세를 기록한 후 연말에 낙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증시를 둘러싼 여러 악재가 소화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영국 금융시장 충격에 크게 요동쳤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 여파로 영국 국채 투매가 일어나며 이른바 길트 텐트럼 현상이 나타났고 파운드화 가치가 한때 사상 최초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덩달아 올랐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에 큰 타격을 가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시장에 긴급 개입하면서 극심한 혼란은 일단 진정됐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경기 침체 우려는 4분기에도 계속해서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치를 4.4%로 제시했다. 연준은 올해 1.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올해 2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 지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의 지난 8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오르며 전월치와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하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기 대비 연율 0.6% 감소했다. 미국 GDP는 1분기에도 1.6% 감소했었다. 미국 경제는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됐다. 다만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전미경제연구소는 아직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주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은 신제품인 아이폰 14에 대한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큰 폭 하락했다.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요 둔화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한다. 지난주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1과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계절적으로도 겨울을 앞둔 와중에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증시를 짓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달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한다. 립 라이더 블랙록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증시는 언제나 시장이라는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상어에 주목한다며 현재는 여러 마리의 상어가 증시를 둘러싸고 헤엄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